안녕하십니까, 명략TV입니다. 자, 오늘은 어, 최성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그 사주를 가지고 오늘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요즘 많이 시끄러웠죠? 왜 대법관에 임명을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풀어봤는데요. 왜 이분이 우파 쪽에서 봤을 때는 왜 임명을 했느냐? 좌파 쪽에서 봤을 때는 임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사주를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야, 진짜 사람이 이 사주팔자대로 사는 걸까? 참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도 참 많은 걸 느낍니다. 어떨 적에는 너무 정확하게 맞고요. 또 놀래기도 하고, 또 이런 글자가 이분한테 이 사주팔자 안에 이런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많이 놀래요.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라다가 많습니다. 사주풀이 하면서. 너무나 정확해서요. 물론 이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이 책을 보면 처음에 보았고, 호기심에 봤는데 책이 의외로 나름대로 저한테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권, 두 권,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한 30권 정도로 이제 본 것 같아요, 책을. 그런데 30권을 봤어도 내용은 거의 책 한 권에 다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많이 좀 본 거는 뭐 이 사람이 풀이한 거와 저 사람이 풀이한 거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떤 것이 정답일까라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책을 많이 봤던 거고요. 어쨌든 저는 오늘 그 최성목 씨의 그 사주팔자를 보고 한번 놀랐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성목 씨의 그 이제 생년이 63년 6월 7일생인데 63세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사주팔자가 제가 그 사주팔자 볼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사주팔자 8자잖아요. 요새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못 적어보고 8자 사주 4라는 건 이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 4개의 기둥에 8자 8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일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글자, 나라는 사람의 글자는 어떤 글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요것이 일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연, 월, 일. 63년도 6월 7일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천간, 지지가 아니라 아래 땅지 지지가 아니라 천간, 천간에 요 글자가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글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떤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에 따라 이 사람의 성분이 나타납니다. 성분이 아니고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분은 신금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여기 더 적어드릴게요. 자, 신금 한글로 적습니다. 신금은 십성으로 봤을 때는 뭐냐? 겁재성분입니다. 겁재성분. 네? 자, 겁재성분이에요. 겁재성분의 성향은요, 간단하게 해서 승부근성, 질투심, 그리고 법을 무시한다. 법무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자기한테 이렇군 저렇군 잔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향은 누구 말을 듣지 않고 어떤 결정도 자기 혼자서 해버려요. 쉽게 얘기해서 일을 저지른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글자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이분이 매사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매사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 대운이나 연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겁재의 성분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나쁜 운이 들어오고 이 글자가 어떤 힘을 받게 되면 이 겁재의 성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힘을 받지 못하고 운이 안 좋으면 이 힘은, 이 성분은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단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 그러면 이 겁재라는 이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러다 보면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승부근성이라든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그리고 뭔가가 숨기는 게 있습니다. 겁재라는 성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이 겁재의 성분은요, 남자들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리지널 겁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 지금 뭐 최상목 씨의 지금 권한 대응으로서의 이분한테 제가 뭐 이렇게 악담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 글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태어나고 보니 이 글자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았던 거는, 저도 요번에 그 권한대행 하는 거, 대법관 임명하는 거에 좀 놀랐는데, 어떻게 저렇게 회의 한 번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을 했을까? 이게 바로 겁재예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남이 자기를 참견하는 것도, 잔소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속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금은 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경금은 똑같은 금이잖아요. 이 경금은 양이에요. 그러면 양은 활동성이 강하다라고 하겠죠.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음은 절대 표출을 잘 안 합니다. 숨겨요. 네.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거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화극 금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화극 금. 예? 그러면 이거 보면 이 정관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정관은 직업을 얘기하잖아요. 직업. 쉽게 얘기하면은 올바르고 고든 아주 순진하고 얌전한 공무원 스타일의 직업.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화는 겉으로는 정관의 성분이지만 사화는 성향이 편관의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관이 화극 금 하잖아요. 화가 금을 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은, 최상목 씨는 밑에 편관에 있는 성분이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못해요. 이 성분 하나만 가지고. 네? 그랬는데 어떻게 대법관이라는 일을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을까? 요거는 조금 있으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대운을 한번 보자고요. 예? 지금 이분이 63세예요. 51세부터 수운이 들어왔는데 수운이 들어왔을 때 여긴 뭐예요? 이분이 여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근데 화가 있어요. 여름이라도 너무 더우면 안 되잖아요. 물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물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수. 그리고 금도 좋습니다. 좋아요. 왜? 금생 수가 되는 거잖아요. 수. 금생수. 네? 그죠? 그래서 좋아요. 물을 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물이 필요하니까 물이 금하고 수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용신이다, 시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용신, 시신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보면 51선 이 전에도 수예요. 51선은 하나는 수예요. 이분이 있죠. 근데 이때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 청와대 송관 먹어서 근무를 하셨죠?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최상목 씨만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피해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나름대로의 수가 여기 보면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예? 운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때 피해간 거거든요. 그런데 자 61세 때 이 사람이 신금이라는 운이 들어옵니다. 본인하고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죠? 똑같은 글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동격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좋은 거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좋은 글자가 있고 나쁜 글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여기에 무슨 임수다. 아 임자 들어오면 좋죠. 임자 여기 임자 들어오면 좋죠. 물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런데 자 여기에 겁재가 들어오니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내가 금은 좋다고 했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이 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불이요?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리는 건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법을 무시한다. 법을 무시한다. 승무근속. 나는 내 맘대로 할 것이요. 나는 당신들하고 회의도 안 해. 내 독단적으로 나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해. 내가 대통령이야. 권한쟁이니까요.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나 대통령이야. 그러나 그 이분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질 않았을 거예요. 사주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주를 참 무섭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금이 하나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평간의 성분과 정관의 겉으로 나오는 그 정관은 이거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나는 내 독단적으로 할게요. 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어?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힘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더니 내가 이거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너 대법관에 임명을 해라 하고 등 뛰밀어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신금이라는 얘기예요. 신금이 하나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주를 항상 많은 거를 풀어보면 이 겁재와 그 다음에 이 상관
그 다음에 그 편제 성분, 이런 거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진짜 이 똑같은 본교의 글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 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게 겁제 성분. 이거는 남자들한테는요 거의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보다 굉장히 더 심한 일도 저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죄는 조금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를 해야 할,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겁제 같은 거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모든 걸 일을 처리하고 잘했는데, 일 처리하고도 그냥 욕 한번 먹고 갈 수 있다는 거 뭐였어요? 바로 운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가 들어오고 여기에 금수가 들어옵니다. 네? 자, 계속 이분은 승승장구해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또 깜짝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사주팔자를 할 때는 좋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7년도인가요? 그때까지도 임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7년도까지 탄핵이 안 되고 기각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운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맞지 않으면 뭐 탄핵 그 결과에 봐서 그때 당시에 탄핵이 안 돼, 그 날짜별로 제가 달별로 그 사주를 한번 풀어드렸는데, 그때 안 맞으면 제가 내 채널을 폭발시켜 버린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못 맞추는데, 내가 못 맞추는데 내가 이 채널을 자꾸 동영상을 찍어서 내 입으로 나불나불거리면 이게 다 거짓말을 안 맞는다라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걸 뭘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못 맞췄으면 이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국민들 현혹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채널을 접겠습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폭파시키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저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구질구질하게 뭐 저는 구독이나 뭐 좋아 이런 것도 제가 부탁 안 하잖아요. 저는 구질구질하게 안 해요. 왜? 내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하겠죠. 무슨 가문이나 거짓말이라도 막 크게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를 대서라도 하겠죠. 근데 저도 성격상 그런 성격은 못 돼요. 남이 잘못되고 이러는 거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뭐 좀 큰 사람이 되려면 부정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중위권에서 그냥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간 입장에서. 예. 뭐 밥도 먹고 살 수 있고요. 예? 뭐 큰 돈은 못 쓰지만 그냥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은 있어요. 그럼 된 거죠. 뭐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자식들을 물려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이 저는 둘입니다. 우리 아들도 아마 이걸 보고 있을 텐데요. 저는 아들한테들도 절대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단 100원, 1000원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네? 왜? 내가 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뭐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키워놨으면 자기네들이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자꾸 도와주고 이러면요, 생활력도 약해져요. 누군가한테 의지해가면서 살려고 이럴까봐.
자기 스스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야, 예?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욕도 강해지는 것이지, 그렇게 책임질 줄도 알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돈이 급해도 저는 애들한테 돈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빠가 돈이 필요한데 한 100만 원만 보내, 한 200만 원만 보내. 절대 안 했어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뭐 어떤 이제 명절이나 이런 추석 때가 오면은 아이들이 와서 뭐 이제 용돈을 안 받으니까, 용돈을 주려고 해도 안 받으니까 이제 뭐 선물 같은 거 이런 거나 좀 사오고 그러는 것이겠죠. 아니면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식사 같은 거 좀 대접 하고 뭐 그런 거 정도죠. 아이들한테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가세요. 능력 없으시면 그때 인생을 마감을 하세요. 라고 저는 드리고 싶어요. 왜? 그거, 왜? 자기가 능력도 없는데 뭐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세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말이 좀 옆으로 좀 빗나갔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거를 보면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제가 최상목 씨를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글자가, 신금이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축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니 축자가 아니고 숫자가 들어간다. 네? 수. 그러면 자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 자 자수가 예를 들어서 자수가 들어가요. 금생수.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금생수 하니까는 요거 하면 뭐라 돼요? 요거 이제 식시 되잖아요. 식시. 네? 식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식신이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뭔가가 일을 할 때는 어느 일을 할 때는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분은 인정을 받습니다. 신금의 겁제 성분을 갖고 있지만 여기 식신은 뭐예요? 끝까지 파헤칩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연구를 계속합니다. 네. 그리고 식신은 우리가 먹는 거를 따지면요, 식신은요 진짜 맛집만을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갔던 집은 잘 안 가요. 왜? 호기심이 많고 이기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아, 저 집에는 맛이 좀 어떨까? 이런 거를 체크하러 다니는 게 식신이에요. 근데 단골집으로다가 계속 한 집만을 고집하는 성격은 얻은 거냐? 편관입니다. 편관. 편관은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고 나름대로 봉사정신도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편관은 자기 한 집만 갑니다. 아주 평생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단골로 다닙니다. 단골. 그게 편관이에요. 또 정제성분은 어떤 것이냐? 이것도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고 다니는데 맛있는 집만 찾아다닌다. 맛있는 집만. 예? 자기가 가보지 않고 누가 야, 저 집 가니까 저 집에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 이런 평가가 나와야 그 집을 갑니다. 근데 그 집에 대한 식당에 대한 정보가 없이는 정제는 절대 안 갑니다. 물론 갈 때는 있죠. 전혀 어디 가서 뭐 정보도 없고, 요즘은 정보도 뭐 이렇게 리뷰 같은 거야 뭐 이런 게 보면 또 뭐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어쨌든 정제는 맛있다는 집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착력이 굉장히 좀 강해요. 정제는. 이런 것이 하나하나의 분석을 해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뭐 저는 잘 하리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분도 뭐 그렇게 뭐 이제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어쨌든 이분은 길어야 6개월이잖아요. 예?
일단 그 직에서는 권한대행의 직으로서는 6개월이잖아요. 왜? 기각이 되면 바로 돌아오시는 거고 인용이 되면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거를 2달 안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2달인가요? 3달 안에 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에요. 이분이 이제 운이 좋다고 해도.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이 운이 좋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데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최상국 씨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 사주팔자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